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예산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육 대표 임정수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원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솔교 희망재단에서 국공립 관련돼서 또 직장어린이집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던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국공립과 관련돼서 예산서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셔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 위주로 국공립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 강의는 초보자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국공립 원장으로서 예산 편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요. 이제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실 원장님들이 들으시면은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민간을 운영하신 분들도 들으시면, 민간이나 가정 운영하시던 분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한 번도 예산 편성을 해본 경험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경험만 있으신 분들, 즉 원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수강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신다 그러면은 가계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반대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세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크게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지 되고요. 요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가정과 다르게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 가정은 그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가지고 작성해야 될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예산서를 많이 봐왔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관, 항, 목이라는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세부 분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에 그렇게 산출 기초가 있고요. 여기 단위에 보면은 1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단위라 그러면은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육사업, 우리가 국공연의 위탁 서류를 내시게 되면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에 따라야 되는데,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에 따르면은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점이 단위가 1000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1000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정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 원 단위까지 기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000원 단위가 더 맞겠다라는 의견을 가지면서 1000원 단위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 항, 목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이제 항목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항목에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넘어갈 건데요. 세입이 있고 아까 크게 세출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강의를 두 개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하나는 세입에 관한 거고요. 하나는 세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입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세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가실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나뉘었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세 입에 있어서 관이 보육료, 항도 보육료, 목은 정부 지원 보육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하시게 되면은 0세 반부터 5세 반, 그리고 또 야간 연장 보육료,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보육료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0세 반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 난은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기준으로 0세 반 보육료의 기본 금액은 48만 4천 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곳 어린이집이 9명의 0세가 있다 그러면은 9명이라고 작성을 하시게 되고, 이 48만 4천 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1년은 12달 12개월치입니다. 그래서 48 곱하기 9 곱하기 12 하면은 이렇게 금액이 편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또 야간에 보육을 하는 야간 연장 보육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연장 보육, 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와 보육료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 요 토탈한 금액을 계산을 하면은 476184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엑셀로 수식이 잘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0세 반부터 만 5세 반까지고요. 갑자기 여기 3,200원으로 야간 연장 보육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 편성된 것에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다른 보육료는 전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간 연장 보육 시간은 저녁 때 19시 30분 이후에 발생하는 보육료인데,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3,200원씩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되고요. 명수는 5명인데 이 5명은 우리가 실제 야간 연장 보육하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대입을 시킨 거고요. 이 252시간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공휴일 등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운영되는 일수가 약 252일이고요. 252일 중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야간 연장 보육을 했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시간은 252시간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늦은 시간까지 야간 연장 보육을 더 많이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이 252시간, 뭐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야간 연장 보육을 한다 그러면은 252에 2시간인 약 504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재하셔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 선택 보육 활동비 중에서 이제 특별 활동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별 활동으로 영어, 체육, 음률 등을 많이 하고요. 이외에 다른 과목들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부모들에게 받는 비용을 대략 한 5만 원 정도를 보통 받죠. 물론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기준은 뭐냐?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특별활동비 상한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 미만으로 수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고요. 통상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지역의 다른 원장님들이 특별활동비나 입학준비금, 행사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는지 보고 그 금액보다 똑같이 적거나 아니면 살짝 낮춰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교수님 다 좋은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특별활동비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 검색에서 경기도에 있는 것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천시를 하고요. 부천시 말고 저쪽 합시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든 다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화성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국공립이고요. 보육 서비스는 우리가 야간 연장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야간 연장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어린이집 중에 좀 규모가 큰데 예를 들어 시립 경남 아너스빌 어린이집을 한번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육가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금액들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입학준비금을 23,000원을 받았네요. 특별활동비는 26,000원, 현장학습비는 90,000원으로 받았고 행사비는 안 받는 걸로 했네요. 이 어린이집도 보시고 또 보실 때 규모가 큰 데로 다른 데 한 두세 군데 정도를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감 잡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피복료 구입이 72,600원, 특별활동비 51,900원, 현장학습비가 분기에 11만원이 잡힌 걸 볼 수가 있고요. 행사비가 연에 12만원, 아침 저녁 급식비가 2,000원인데 요거는 뭐죠? 하루 기준으로 이제 2,000원입니다. 시도 특성화비가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잡힌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잡은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다 금액을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 체육 음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금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몇 명을 갖다가 잡아야 되냐. 통상 만 2세반 이상부터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준비금은 전 연령 다 해야 되겠죠. 행사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사비는 0세는 제외하고 통상 만 1세부터 합니다. 왜 0세는 행사비에서 제외할까요? 예, 보통 0세 같은 경우에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가령 소풍 같은 거를 가도 못 데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 1세 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학습비도 만 1세, 특성화 비용도 만 2세. 그 다음에 시간 연장 아동 급식비는 월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모두 다 밥을 먹습니다. 야간 연장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 기준은 월 뭐 20회 내지는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금액을 인상시키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이제 민간하고 차이가 국공립은 이 인건비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봉 테이블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나오게 되고요. 원장님이 13호봉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맞는 금액이 이제 3020.6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 13호봉에 맞춰서 매달 월급액을 놓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요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룰이 있습니다. 원장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지원해 줘요? 80%를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세반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요? 80%인데 영아반은 80%를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공립 교사이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호봉 많은 교사들을 원장님이 유아반에 되도록이면 배치를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영아반에 배치하려고 그러나요? 영아반에 배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호봉과 관련돼서 지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아반 쪽에 많이 배치해 놓고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80%의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유아반은 몇 % 지원을 해주나요? 유아반은 30%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장애반은 몇 프로 해주나요? 장애반 교사는 80% 지원을 해줍니다. 교수님,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줍니다. 또 이거 외에도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
장애 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지원이 됩니다. 금액은 10, 11,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원받는 금액은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보조교사는 영화반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 영화반이 5개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이고, 요 기준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고 보육사업 지침 안내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연장 보육도 3명 이상인 경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퇴직금일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가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은 대략 한 달치의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 퇴직금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12분의 1로서 이렇게 계산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산재까지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4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5개죠. 왜 그러냐면은 통상 장기 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새끼처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다 합쳐졌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서 징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하는 사람이나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나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나 이렇게 별도 계산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시대가 좋아지면은 앞으로는 이것들이 싹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4.5%. 요것은 제가 뭐 몇 프로 뛰고 싶다 더 뛰고 덜 뛰고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국민건강 3.43, 11.52, 고용 1.05, 산재보험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눈썰미 있는 분은 보셨겠지만 국민건강에는 원장이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원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원장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지 않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용자 부담금은 뭐냐면은 보조교사하고 연장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들에게도 4대 보험과 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한 명목으로서 요 금액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장반 보육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장 낮은 영세반, 장애아반, 다른 말로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1시간에 3,00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기타 지원금 항목입니다. 이 기타 지원금 항목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인 거예요. 다시르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원구에 소속되는 노원구에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노원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을 여기다가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아동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서울은 보육교사 중식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원금들이 있고요. 기타 지역들은 본인에게 맞는 기타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공식에 따라서 입력을 시키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연장 운영비가 월 40만 원이 나오고 12개월이기 때문에 월 연간으로 치면은 480만 원이 기술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재 교구비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재 교구비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요.
평가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교재 교구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첫 해에는 이 평가 인증을 받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재 교구비와 영화반 표준 보육 프로그램은 평가 인증을 안 받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 외에 뭐 기타 잡수익 금액들이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보육료가 있고요. 부모로부터 받는 이러한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가 있고요. 또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 또 교직원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특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인건비에 있어서 원장은 몇 프로가 지급이 돼요? 80%. 영화반도 80%. 유아반은 몇 프로요? 30%가 지원이 된다라는 것들. 또 조리원 같은 경우에 몇 프로? 100% 지원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셨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금액도 써져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수치가 계산이 되어져 있는 것들, 즉 현재 보고 있는 엑셀 화면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파일을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파일에는 이게 사실 되게 마법과 같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잘 쓸 줄 아시면은 여러분들 실제 예산서 작성하는데 3분 만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3분 만에 작성하는 예산서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동영상으로 띄워져 있고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입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세출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